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송원학원 추석특강 EBS 문학 수업 OT입니다. 먼저 수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업이 어떤 템포로 이루어지는지 한두 작품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관한 안내입니다. 수업 내용은 작품을 해석하는데 수업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합니다. 우리는 추석 연휴 중 나흘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총 12시간 동안 약 100여 작품을 다루게 됩니다. 수업은 먼저 EBS 문학이 어떤 양상으로 연계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수업의 대부분의 시간을 작품을 해석합니다.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소설 이 세 파트의 모든 작품을 살펴보게 되겠고요. 이 작품들을 기본적으로 해석하고 또 정리 및 요약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마지막 날쯤에는 기출 선지들 가운데 오답률이 높았던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수능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 수업은 이런 학생들을 위해 열렸습니다. 먼저 EBS 문학을 효율적으로 한 번 더 돌리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추석 연휴 동안 이제까지 공부했던 EBS 문학 작품들에 내가 혹시 공부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빠르게 돌리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열렸고요. 그리고 반수생들 같은 경우는 EBS 교재를 좀 늦게 보기 시작하게 되죠. 이런 학생들은 이번 추석 특강이 좋은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작품들은 꼼꼼하게 공부를 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들은 좀 뒤로 미뤘을 수도 있잖아요. 수능을 한 달여 앞둔 이번 추석 특강에서 마저 EBS 문학 작품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재는 여러분이 보는 EBS 연계 교재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됩니다.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가지고 오면 되고요. 또는 자신이 보는 다른 교재가 있다면 EBS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다른 교재를 가지고 와도 됩니다. 자체 교재로 파이널 L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원문과 필기를 정리한 교재를 줄 테니까요. 그 교재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정리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일정은 이렇습니다. 3, 5, 7, 8 추석 연휴 퐁당퐁당 이렇게 격일로 한번 짜봤습니다. 하루 공부하고 하루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잡아봤고요. 3일, 5일, 7일, 8일. 첫날 연계 양상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고전시가를 공부할 겁니다. 둘째 날 고전시가와 현대시, 현대시와 고전소설, 고전소설과 기출선지 분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매년 추석 특강을 해보면 아무래도 고전시가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고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줄거리를 이제 압축적으로 살펴보고 특징들을 집어서 기억하는 식으로 이렇게 고전시가의 힘이 좀 더 많이 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템포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짧은 작품 하나 같이 공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문학 작품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해석이라는 말을 선생님이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정리한다는 것이 어떤 작업인지 이 작품 같이 공부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귀거래로 시작하는 농암 이현보의 시조입니다. 먼저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을 하겠습니다. 초장을 해석하겠습니다. 귀거래는 돌아가리라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에 사용되던 말이고요. 갈 이 없어의 이는 갈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귀거래 말뿐이요 갈 이 없어. 돌아가리라 말들을 하지만 말뿐이고 실제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더라 이런 뜻입니다. 중장입니다. 전원이 장무하니 아니 가고 어쩔꼬. 전원은 시골 고향에 있는 논밭과 정원을 의미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서 이현보는 사대부였기 때문에 시골에 자기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그렇겠죠. 이렇게 나무도 심어져 있는 논밭과 정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장무하니 점점 거칠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점점 거칠어져 간다, 점점 황폐해져 간다 이런 뜻인데요. 논밭이 있지만
지금 이현보는 서울에 가서 벼슬살이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전원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겠지. 그러면 잡초도 이렇게 나고 잡초 같은 게 막 피고 돌도 이렇게 나와 있고 땅이 이렇게 좀 망가져 있고 점점 거칠어져 가는 거죠. 아니 가고 어쩔고 안 가고 어떻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요. 종장입니다. 초당의 청풍명월이 남영들명 기다리나니. 이 옆에 초당 풀로 지은 별채 같은 게 하나 있었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 청풍 맑은 바람입니다. 명월 밝은 달입니다. 바람과 달빛이 들락날락하면서 날 기다린다. 누구? 서울에서 벼슬 하고 있는 농암 이현보를 기다린다. 이런 시조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석 한번 해볼까요?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말뿐이고 실제로 가는 사람은 없더라. 전원이 점점 거칠어져 가니 아니 가고 어떡하겠는가. 초당의 청풍명월이 나가며 들어오며 나를 기다린다. 이런 시조입니다. 네, 이제 이 작품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조입니다. 근데 나 고향 가고 싶어.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건 일상적인 표현이고 문학이 아니잖아요. 문학은 같은 정서를 좀 더 멋있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이 작품은 벼슬 버리고 고향 가겠다라는 것을 초장에서는 다른 사람과 대조를 해서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만 하고 실제로 돌아가진 않지만 나는 갈 거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행위를 할 거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가 특별함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이 장무하니 아니 가고 어쩔고 내가 고향 가는 이유는 뭐다? 이 논밭과 정원을 돌보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줄을 읽어보면 벼슬과 고향이 가진 대조적인 속성이 드러나는데요. 사람들이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말만 하면서 실제로 안 돌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벼슬은 세속적 가치를 주는 거죠. 공명과 부귀, 여러분 장관, 국회의원 이런 높은 관직하면 공명과 부귀 같은 세속적 가치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놓지 못하는 세속적 가치를 놓고 뭘 돌보러 간다? 전원을 돌보러 간다. 뭡니까? 이거는 자연이 되겠지. 세속적 가치보다 자연에서의 삶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연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내가 자연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바람과 달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느껴질 만큼 자연을 가깝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청풍명월이 자기를 기다린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연과의 애착, 자연과의 거리감을 가깝게 좁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시조는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가서 자연에서 지내겠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시조입니다. 실제 수업은 이 정도의 템포로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생님은 작품에 대한 중요한 구절 해석과 그리고 작품 전체를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정리를 제공할 겁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효율적으로 EBS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들을 공부해서 연계 출제에 대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